예, 리얼토크 부부의성 오늘은 외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외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그런 단어인데요. 외도에 대한 상담 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예. 결혼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잠자리를 피하고 늘 남편이 아내는 무시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뭐 아내에게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뭐 부인이 늘 집에 오면 뭐 옛날 같지 않고 머리도 부시시 한다거나 옷도 뭐 좀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입는 옷을 입고 이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늘 남편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정돈된 여자를 보고 아무래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기가 적당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뭐 부시시한 머리에 몸빼 바지에 뭐 몸에서는 그 설거지해 갖고 나온 냄새 뭐 그러니까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혹시 부인이 이제 밤에 에잉 이러면 남편이 야 식구랑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인이 가족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뭐 자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 가족처럼 느껴지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죠. 근데 살다 보면 가깝고 너무 이제 친근감 이상 뭐 편하다 보면은 남편이 입 닫고 있을 때 들어가서 소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남편이 굉장히 싫은 뭐 그런 내색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 놀다가 노래방 갔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브루스 치는 여자한테는 향수 냄새가 나는데 자기 부인한테는 그 뭐 고추장, 된장 이런 냄새만 나면 당연히 그쪽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고추장 된장 냄새가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외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노래방 가서 애인이 95점 맞으면 불아 막 이러는데 부인이 95점 맞으면 쓸데없이 여자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 와서 돈 쓰니까 이렇지 이러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냐고. 에? 부인이 노래 잘 부르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미운 거예요, 부인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가 그 사랑, 옛날 그 연애 감정이나 신혼 때 그 달콤했던 그런 걸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여자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기 모습을 예를 들어 만약에 비디오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자기 남편이 왔을 때 자기랑 이렇게 모습을 그리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졌구나. 이러면 다시 이제 재정비해야죠. 다시 조이고 나사를 조이고 다시 타이어에 그 바람을 넣고 자기 몸을 다시 재정비하고 몸매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편지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낮에 자극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난 당신을 사랑했는데 내가 잠깐 느슨해졌는데 혹시 그래서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진다고 하면 내가 다시 노력할게라든가 뭐 당신이 혹시 딴 여자가 나보다 더 좋아지진 않았겠지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놓는다든가 뭐 우리 애들 토끼 같은 애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잡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날 남편을 콜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약간 그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잘해보자라든가 이렇게 좀 자기가 변하고 또 남편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렇다면 남편들이 그런 모습이 싫다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고 피하면 여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수록 남편이 얘기를 해서 당신의 이런 뭐 화장기 없는 얼굴보다는 그래도 좀 예쁘게 입고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뭐 오늘 당신의 모습은 옛날 그 신혼 때나 처녀 때 데이트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런 모습은 조금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근데 이제 남자들이 좋겠다. 바람을 많이 피는 남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남자들 심리에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그럴 여건이 되니까 뭐 이래서 하는 거지 부인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남자 99%는 1%좀 덜 떨어졌거나 아니면 정말로 너무 뭐 이렇게 뺑 도는 사람 아니면 99%는 거의 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부인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을 어떻게 잡느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감동을 줘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그리고 적당한 감시와
규제와 이런 걸 하면서 예의를 지키고. 서로가 노력만 하면 또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여자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 꽃 한 송이 사들고 왔을 때 거기에 큰 감동을 받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감동을 주는 것도 저도 한번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을 모처럼 여행을 가야 되는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싸웠어요. 외국 가야 되는 남자, 일 때문에 외국 가야 되는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고 싸우니까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 짐을 챙겨서 이제 갔죠. 외국에 갔어요. 한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가서 그 가방을 열고 이제 세면기를 꺼내려고 옷도 꺼내고 그러는데 거기 편지가 하나 접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내가 밤에 잘 때 싸웠던 얘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왜 싸웠고 어쨌고 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외국 나가는데 이렇게 싸워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글을 써놓은 거 보고 그 내용 별거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네. 미안하단 말만 했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저는 진짜 감정이 울컥 이렇게 막 솟아오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엔 중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편지 써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많은 기회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은 메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가면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 읽어봐 그러고 전화 한 통하고 끊고. 메신저도 또, 하고. 예, 요즘은 또 저는 문자를 잘 날려요. 힘들지? 뭐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이래서 날려주면 되게 감동받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문자 날리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뭐 글 써서 편지 써서 이런 것도 물론 네. 자꾸 더 좋겠지만. 얘기하시면 40대, 50대 주부님들 열받습니다. 문자 날리는 것도 힘들고 인터넷 잘 안 되는데. 자, 그런가요? 다음 상담 사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몇 해 전에 저희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한때 그 묻지마 관광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 근데 있었죠. 이제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묻지마 관광을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술도 먹고 남자들이 잘해주고 남편이 안 해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를 했어요. 외도를 했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누군가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줌마 중에 한 서너 명이 성병에 걸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산부인과 와서 성병에 걸린 걸 알고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말을 한 거예요. 너 혼자 갔냐니까 줄줄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혼당했어요. 아니 근데 성병을 어떻게 묻지마 관광을 가면 파트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병을 다 옮죠? 이제 그 중에 아마 성병 걸린 남자가 있어서 여러 어떻게, 명이 예. 병이 있었겠죠. 뭐 그런 그런 얘기겠죠. 케이스가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 실은 여자들이 아주 순진한 아줌마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버릴 생각도 아니었고 얼떨결에 했을 건데 실은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 빨리 가정을 찾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병도 처리를 잘 해야 되고 자기 마음 정리도 잘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순진한 여자들이 이혼을 더 당하고 오히려 뭐 자기 처신 잘하는 여자들은 내가 보기에 바람을 피워도 남편한테도 안 걸리고 가정도 잘 지키고 애들도 잘 키우거든요. 근데 너무 순진한 여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외도 한 번으로 이혼을 남자들은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나요? 이렇게 용서 못 해주는. 그러면 뭐 넌 5번 했으니까 이혼이야? 넌 한 번 했으니까 봐줘. 그건 아니죠. 감성적인 문제니까. 문제는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끝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것이고 두 번째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감싸주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는 것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일종의 넌 내가 사랑한다는데도 넌 나를 배신했어 하는 어떤 증오, 배신감 이런 거에서 큰 가정 파탄이 오는 거고 이혼까지. 그런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서 또 자신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 자신이 없으면서 책임지지 못할 그런 큰 사건을 벌이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이제 최근에 많이 변화가 있는데 최근 법원 판례 중에 남편이 부인을 구타를 자주 하고 부인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법원 판례에서 누구한테 위자료를 주라고 했냐면 누구한테 했겠어요? 때린 사람은? 예, 남편한테
가정을 파괴했다고 위자료를 주라고 그랬어요. 가정폭력범과 외도와의 그 법적인 문제가 아마 가정폭력범이 더 큰 그런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또 25년 동안 다른 여자랑 동거하던 그 사실혼인 관계에 있던 자기 남편을 고소했죠. 97살 먹은 본부인이 65 먹은 그러니까 내연녀죠. 남편 내연녀를 고소했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살았었는데 그런데 호적상 본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살았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구만요. 본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은.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외도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혹시라도 그런 길로 들어섰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고 또 혹시 그런 내 상대 배우자가 그런 외도길에 들어섰으려고 할 때 빨리 눈치채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박사님, 물론 정신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섹스를 즐기려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건데 거꾸로 화끈한 섹스를 통해서 거꾸로 사랑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예기치 않은 말을 하면 상대를 굉장히 자극시키고 흥분시켜서 사랑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네. 외도 문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지고 또 사랑으로 서로 감싸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부부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오늘 부부의 성에서는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외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서로를 향한 명기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많이 준비하고 나오셨다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명기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 외도를 잡는 방법이기도 예,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한 소장님도 좋은 상담 사례 많이 예. 꺼내주시고요. 네. 예. 리얼토크 부부의 성, 오늘은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무조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를 얼마나 감싸고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